옥상에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남자. 주말에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인연의 붉은 실을 이어주는 요정 큐피드였죠. 500년 전 4명의 큐피드가 삼신의 명에 따라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저 여인 정혼했다잖아. 누구나 가슴속에 물레방앗간 추억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 그 중에서도 상혁은 임무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엘리트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날개를? 그 얼마 전에 장안에 화제가 된 이도령과 춘향이 있지. 걔네들도 내가 이어준 거야. 만약 저 여인의 정혼자가 삼신이 수천 년 공들인 홍련이면 어쩌려고 그래?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 나는 그게 연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상혁의 오만함은 끝내 삼신알베의 성미를 건드렸고, 그 결과 인간과 사랑에 빠진 상혁은 인간사에 개입한 죄로 지상에 유배되고 맙니다. 초반에 어찌나 그렇게 몸이 무거운지. 이후 자신을 도왔던 새 친구들이 수발을 드는 신세가 된 상혁. 맞냐? 우리 1시간 뒤에 나갈 거니까 밥 차려. 가자, 일하러. 큐피드가 천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파살이 금화살이 될 때까지 커플을 이어주며 업보를 청산해야 했는데요. 이제 진짜 조금 남았어. 미안해. 500년 전의 비극을 되새기며 인간과 요정은 연이 없다. 왜 저래? 미쳤어?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 다짐한 상혁이었죠. 형, 사랑이 뭐예요? 그게 왜 궁금해? 곧 해야 할 것 같아서. 사랑은 말이야. 역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 크면 해. 크면. 다시 태어났을까? 우리 이렇게 만든 그 나인. 태어났겠지. 다른 모습으로. 네, 24시 구기동 동물병원입니다. 한편 매일같이 손님들의 고백을 받는 미녀 수의사 백년. 밥맛도 없고 물도 안 넘어가요. 받아주시겠어요, 여신님? 덕분에 백년의 동물병원은 언제나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500년이요. 남자들이 여신님이라고 부른대요. 저 여시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우리 병원 매출이 바닥이야, 바닥. 무슨 술 써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백년은 뽀뽀 한번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으니 남자들 수백을 올리는 절세가인이면 뭐하냐? 사귀면 바로 그날 작살인데. 백년은 지금껏 총 4명의 남자를 좋아했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 골절, 두 번째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세 번째는 뒤로 넘어져 코가 깨졌고, 마지막 4번째는 고백하려다 질식하기까지. 하나같이 다 병고를 당했대. 백년은 만나는 남자마다 사고를 당하는 엄청난 불행체질이었던 거죠. 만나는 남자들마다 병고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전생에 큰 죄를 지었어.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 오른쪽 방향으로 틀면 그 끝에 벼랑이 하나 있어. 거기에 올라 정성을 다해서 빌어. 딱 1000번이 되는 날 귀인이 나타날 거야. 과거를 아는 남자가 찾아올 거야. 우린 그냥 가볍게 타로 보러 왔는데 별소리를 다 듣는 것 같아요, 지금. 74529431. 처음에는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백년.
74529431. 백년은 어느새 3년 넘게 산을 오르며 1000번의 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남자가 나보다 예뻐. 그 사이 산 아래 단골 막걸리집이 생긴 백년은 혼자 달리지 말고 같이 마셔. 사장님 손에 이끌려 합석을 하게 됩니다. 백년 씨, 사랑이 뭘까요? 운명. 반드시 찾아오는 거. 합석자인 은서는 사랑에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었고 핸드폰 놓고 왔나 봐요. 둘은 핸드폰 없이 쪽지로 번호를 교환하는데요. 연락할게요. 하지만 그날 은서는 누군가를 만나 실종되고 말았죠. 4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름 고은서, 76년생. 차량을 세워뒀던 공영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중 사라졌습니다. 그날 고은서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김명식이라는 47의 남자, 유부남입니다. 남편은 아나? 와이프 불륜인 거? 사건 당일 근무지인 충남 서산에 있었고 아내를 찾다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백년은 자신도 모르게 사건의 주요 목격자가 되었지만 CCTV에 찍힌 것은 꽃무늬 우산뿐이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종자 수색 도중 29년 전 실종된 여고생들의 유골까지 발견되는데요. 발견된 유골이 93년에 실종된 땡땡이 여고생들이라며. 실종된 여고생의 이름은 정화로 오늘 첫눈 온대요. 상혁이 애타게 찾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시가. 정화 시신 찾았어요. 다 부패했고 소지품도 특별한 게 없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정화가 발견된 인왕산은 상혁과 깊은 인연이 얽힌 장소였죠. 이 산을 수천 번을 올랐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며칠 뒤 불법 주차된 차 주인을 찾아 막걸리집으로 향하는 상혁. 478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자기야. 어머요. 뭐예요? 안 일으키고. 죄송하지만 저 이분의 자기 아닙니다. 제가 그 자기입니다. 웃기시네. 내가 자기거든. 하는 수 없이 상혁은 백년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죠. 주무셨어요? 그날 저녁 상혁은 큐피드 전시관으로 향하고 큐피트는 어떤 신이에요? 개새끼지. 나한테 한 방을 안 쏘는 개자식. 여기서 또다시 백년을 마주치는데요. 이 여자 자기야. 많지? 백년 또한 상혁을 알아봅니다. 당신 자기야. 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나쁜 놈으로 몰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따뜻한 데라도 좀 놓고 가시지. 여간방 뭐 그런데 얼마나 한다고. 다음날 양아치 소리 들을까 봐. 고마워요. 순식간에 상혁이 괜찮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챈 백년. 나 구해줬다면서요. 흑심 가득한 사내놈들한테서. 다음에 또 만나면 슈퍼맨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인연 따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난 만들고 싶은데. 백년은 자신의 불행 체질에 대해 털어놓고 딱 한 방만 쏴주지. 그제서야 상혁은 백년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감지하는데 인연이 없다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인연의 붉은 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진짜 붉은 실이 없잖아. 아닌 척하더니 뻔한 분이셨네. 그쪽에 있는 그림 본 겁니다. 그림. 나한테 빠지지 마요. 나한테 빠지면 다쳐. 직업의식이 발동한 상혁은 백년의 연애를 돕기로 결심하죠. 뭐야? 왜 거기 있어요?
수박만 싸주지. 상혁은 백년을 따라가 화살을 쏘려 하지만 번호를 물어볼 걸 그랬나. 김간 무슨 일이야? 백년은 긴급 수술 연락을 받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시작해. 오늘 밤은 많이 아플 거야. 그래도 잘 버텨줘야 돼. 약속에 늦은 백년은 지름길로 향하는데 나도 지금 가고 있어. 10분이면 도착해. 오늘 휴일이네 이 골목. 갑자기 누군가 쫓아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 상혁이 나타나 백년을 구해줍니다. 슈퍼맨 씨? 괜찮아요? 왜 안 다쳤지? 다쳤어야 되나요? 등에 아작났어야 하잖아. 에? 최소 팔에는 부러져요.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불행 체질을 피해간 유일한 남자. 기적이야. 백년의 눈에 상혁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아니 뭐 스토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였구나. 화난 대로 다녀요. 예? 그 결과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고만 백년이었죠. 6번 남았어. 곧 디데이니까 제 이상형을 말씀드릴게요. 천상혁. 사진을 가지고 와야겠네. 한편 은서의 실종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력반 팀장 제이. 김명식 씨, 다시 전화할게요. 당신을 고은서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제이는 유령 용의자인 불륜남을 체포하고 김명식 씨 차량에서 혈흔이 나왔어요. DNA 감식 결과 고은서 씨 거고. 고은서 씨는 김명식 씨 연락을 받고 막걸리 집에서 나왔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23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0시 39분에 빠져나가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목격자들을 불러 대조해보지만 키는 한 175? 아 이상해. 저 사람 저 덩치 딱 맞는데. 불륜 커플이 다퉜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좀 더 마르고 좀 더 작은 키였다고 합니다. 확실한 범행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멀쩡한 사람 둘이나 죽여놓고 음주운전한 그 새끼는 살았단다. 이후 제이는 선배 경찰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개 키우지 않았어요. 그 개 현장에서 구조됐는데 살았다지 아마? 거기가 어딥니까? 그게 산림병원. 곧장 선배의 개를 찾아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뭐야? 그런데 백년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제이. 수술한 그 개 보호자분 불쌍해서 어떡해요. 입양 힘들겠죠? 제가 입양할게요.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이는 어떻게든 백년과의 접점을 만들려 합니다. 진짜 입양하시게요? 네. 앞으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겁니다. 건강한 개들하고는 달라요. 싱글인가요? 혼자 사는 바쁜 형사님, 개한테는 최악이죠. 태어날 때까지 매일 짬내서 들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좋은 보호자일지, 좋은 남자일지. 며칠 뒤 선배님. 백년의 단골 막걸리집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막걸리집 사장님이 병고를 당하고 어떻게 된 거야? 저 음식을 그 불 위에 올려놓고 잠든 것 같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목격자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대박부동산 사장 김태광 씨 사망하셨습니다. 결국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주치 상태로 귀가하다가 추락하신 것 같아요. 형사들은 마지막 목격자인 꽃무늬 의선을 쓴 여자 백년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하죠. 사진 속 꽃무늬 의사는 안 보인대요. 우산을 안 쓰고 내렸어.
그리고 연이은 사건 덕에 불륜남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 풀려납니다. 한편 계속해서 백년이 신경 쓰이는 상혁. 붉은 연실이 왜 없을까? 결국 상혁은 개로 변하는 큐피드 친구 동칠 씨? 동칠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뭐야? 저 땡칠이 아니야? 뭐지? 이 분위기? 슈퍼맨 씨? 그런데 백년은 아직까지도 상혁의 사진을 구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욕먹어요.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아, 딱 저렇게 생겼는데 요정같이. 얼마 뒤 우연히 산에서 상혁을 마주치고 슈퍼맨 씨! 슈퍼맨? 백년 씨는 여기를 어쩐 일로? 저기 완전 자주 와요. 997번째예요. 스마일! 잽싸게 사진을 찍는데 성공하죠. 사진 지워요 빨리. 어머, 나 이 사람이 빨리 줘요. 좀 지나갑시다. 우리 막걸리 한잔 할래요? 이후 함께 막걸리를 마신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갑자기 대리기사를 몰아붙이는 상혁. 손목에 있는 이 상처. 대리기사는 바로 일전에 백년을 공격한 스토커였던 것. 잠깐 미쳤었어요. 500년 씨가 온 이후로 병원 매출이 막 바닥을 찍으니까. 하지만 진짜 스토커가 아닌 라이벌 동물병원의 사주를 받은 대신맨이었으니 겁을 확 줘서 이 동네 뜨게 만들려고. 그게 다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결국 마음이 약해져 모든 일을 용서해주고만 백년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어요? 한 번은 저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오늘 있었던 일 집에 가서 얘기해요. 혼자예요. 고아. 언제 태어났는지, 이름은 뭔지 쪽지 한 장 없었대요. 그렇습니다. 백년은 가족 하나 없는 고아였기에 남들보다 더욱 사랑에 집착하게 된 거였죠. 산을 1000번 오를 거고 귀인 꼭 만날 거예요. 얼마 뒤 새로운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팀장님. 김명식 잘 지켜보고 있어? 또 한 명이 죽었어. 꽃무늬 우산 구매자 620호. 피해자는 백년이 썼던 것과 같은 꽃무늬 우산의 소유자. 좀 으스스하다.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생겨. 다음날 사건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고 폭설이들이만 발생한 이 실종 사건은 상혁은 29년 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실종 당일 기록적인 폭설. 93년 그 땡땡이 여고생들. 이거 그냥 눈 내리는 날 일어난 실종 사건이야. 내였나? 불륜이야. 곧바로 상혁은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설마 형? 목격자 모두 사망. 그리고 한방눈. 불륜. 29년 전 연쇄살인범에 의해 정화를 잃은 상혁. 경찰이 된 상혁은 후배인 서장과 함께 범인을 쫓고 있었지만 그렇게 28번째 변태에 들어가는 바람에 범인을 놓치게 되었다. 검거에 실패한 뒤 범인은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공통점이 있었으니 실종 여성들 모두 붉은색 노트를 받았어. 구설, 불손, 무자, 절도. 진짜 칠거지압일까요? 바로 칠거지약이 적힌 붉은색 노트를 받았다는 점. 그 붉은색 노트를 피해자들에게 건넸고 다 채우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예고했어. 피해자들은 웬 또라이 미친놈 정도로 넘겨버렸고 그 다음날 실종됐지. 지금 당장 정시적으로 와. 빨리! 만약 29년 전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음탕? 실종된 언니는 찾지도 못하면서. 저기
실종된 은서에게서 음탕이 적힌 노트가 발견될 차례였죠. 저분이 인왕산 사건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이 있다카는데요. 그쪽이 서재희 형사님? 이제껏 모아온 자료를 챙겨 경찰서를 찾아간 상혁. 땡땡이 여고생들 실종 사건 아시나요? 미제로 남겨진 사건이죠. 그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사건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상혁을 믿지 못했고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실거지약.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죄가 되었던 7가지 항목입니다. 만약 그 범인이라면 고은서 씨 집에서 이 붉은색 노트가 나올 겁니다. 불륜에 해당하는 음탕. 결국 상혁의 말을 개무시하며 자리를 뜹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거 경찰청 증거 기록에는 없다네. 실거지약 참. 형이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어? 그때 내가 널 외면했더라면. 한편 999번째 치성을 드리러 산에 오른 백년.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 이남자로 부탁드립니다. 이후 백년은 산을 내려오지만 맞다, 사진. 사진을 찾으러 다시 오른 절벽에서 상혁을 마주치는데 당신 슈퍼맨 씨가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귀인. 백년은 이 만남에서 운명을 느낍니다. 고마워요, 바리다 조사. 내 이상형 찾았어요? 이참에 진짜 조인성을 못 찾을 거예요. 네?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라고. 천상혁. 하지만 상혁에게 사랑은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기에 천상혁 씨가 그만. 내가 기다렸던 그만하시라고요. 내 이상형이라고. 백년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말죠. 저한테 500년 씨는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연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벼랑을 1000번이나 오르는 미련한 여자. 혈혈단신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형제 자매의 정도 느껴보지 못한 가여운 여자. 안타까운 여자. 방금 제가 한 말 그 어디에도 호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추워도 좋아할 생각하지 마요. 잠시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해서. 없긴 뭐가 없어. 그건 딱 있었어. 다음 날 백년은 시련의 슬픔을 딛고 1000번째 치성을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백년의 동물병원을 찾아간 제이. 잘 있었어? 오늘 오 선생이 오프라 이 뜻깊은 상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산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익숙한 우산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난 12월 21일 폭설 내리던 날 밤에 그 우산 사용하셨었나요? 그때 오 선생님 빌려드렸는데. 500년 선생님이요? 제이는 곧바로 백년의 뒤를 쫓고 동시에 상혁 또한 백년을 찾아오는데 그때 이 우산을 썼다고? 500년 씨가 그 사건의 목격자라고요? 제발. 같은 시각 백년은 마지막 치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천상혁 씨? 그리고 1000번의 치성 끝에 찾아온 귀인은 바로 괜찮아요? 전생의 연으로 얽혀있는 제이였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상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내 분명 여인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 했거늘. 바로 5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삼신할배였습니다. 네가 여인에게 마음을 여는 그 순간 그 끝은 비극이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상혁은 곧바로 백년의 실종 신고를 하려 하지만 천사혁 씨가 여길 어떻게? 많이 다쳤어. 아이씨, 뭐여? 사랑 싸움 집에 가세. 사랑 싸움 아니야. 백년은 차였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상혁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상혁이 형? 형이 웬일이에요? 이걸로 병원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대시가 형? 이후 실종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백년. 뒤따라가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 남자였나요? 그 덕에 불륜남은 다시금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이들에게 이 붉은색 노트를 전달했어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백년의 진술이 마음에 걸린 제이는 은서의 집에서 붉은색 노트를 발견하죠. 이 소식은 상혁에게 전해지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안 걸리니까 잠깐만요. 상혁은 백년을 밀착 경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셔도 됩니다. 목격자를 왜 천상혁 씨가 보호해요? 경찰들은 범죄자 잡느라 바쁘니까요. 멋있다. 부러워요, 선생님. 유난을 떠는 상혁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슈퍼맨 하니까 진짜 슈퍼맨인 줄 아나 보네. 괜찮아? 자신을 감싸고 도는 상혁이 그저 좋기만 한 백년이었죠. 가요. 바래다 줄게요. 근데 저분은 무사하시네요? 마지막으로 룸메 언니와 술을 마시는 백년. 오케이. 드셔도 됩니다. 슈퍼맨 씨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우리 슈퍼맨 씨는. 하지만 슈퍼맨 상혁조차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있었으니 제가 떼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바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깻잎 논쟁이었습니다. 깻잎을 왜 눌러주냐고. 깻잎을? 딴 여자가 깻잎을 2장을 먹든 10장을 먹든 짜기밖에 더해? 쌈 하나 싸봐요. 깻잎으로. 밤이 되고 백년은 모자란 술을 사러 편의점에 들리는데 앞에 꽂아주세요. 바로 그날 백년 옆에 있던 여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틀 뒤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됩니다. 이렇게 백년은 두 건의 실종 사건을 모두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분 실종되셨다고. 이틀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 속의 검은 남자 이 500년 씨가 인왕산에 오는 날 그러고 최근 편의점까지 전부 다 같은 놈이에요. 범인은 줄곧 백년의 주위를 맴돌고 있던 것. 이 빨간 패딩이 하필이면 이날 500년 씨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백년은 범인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고요. 경찰은 최면요법을 통해 그날의 기억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편의점 앞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입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문득 500년 전 전생의 기억을 떠올려버린 백년이었죠. 부디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소희야. 대군. 연분을 만난다. 1000번을 빌면. 상혁은 백년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는데 93년 사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그 증거가 바로 500년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0년씩가 그 증거라니. 500년을 못 죽인다는 게 그놈이 확실하다는 증거야. 만나서 반가웠어요. 당신 바로 백년 옆에 붙어있는 상혁의 존재 덕이었습니다.
500년 옆에 내가 있으니까. 29년 전 경찰이었던 상혁을 기억하는 범인. 당연하게도 범인은 전혀 늙지 않는 상혁을 경계하고 있었죠. 500년 옆에 있는 나를 보고 있어. 이후로도 상혁은 꾸준히 100년의 곁을 지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아 왜요? 좋은데 눈 와서 예쁜 한방눈. 범인 때문에 왜 눈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예쁜데. 와, 첫눈이다. 100년은 고마운 마음을 선물로 전하는데요. 직접 떴어요. 하얀 목도리. 나 보육원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 절 감싸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하얀 목도리였대요. 좋아해요. 상혁은 실종되기 전 정화의 모습을 떠올리고 내 운명에 되들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면 억울하잖아. 결국 상혁은 넘쳐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며칠 뒤 100년의 증언을 토대로 한 몽타주가 나옵니다. 이번 수사에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다. 아닐걸요? 이 얼굴. 그런데 이 몽타주가 틀렸다고 말하는 상혁. 그때 범인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어요. 특수분장. 제이는 경찰보다 유능한 상혁을 의심하는데 29의 천상혁이 어떻게 29년 전 사건을 잘 알죠? 사건을 수사하다 실종된 경찰이 제 아버지입니다. 상혁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다 실종된 경찰, 즉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칭하는 것으로 아버지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넘깁니다. 언니 전생 믿어? 한편 조금씩 전생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100년. 전생에 나 천사였어. 날개를 봤어. 되게 크고 반짝이는. 100년은 기억 속 상혁의 날개를 보고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왜 네가 천살까? 사연이 있더라고. 왕과 사람이 빠진 것 같아. 그 날개가 사라지면 뭐해? 미모가 천사인걸. 왕과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웃나라 왕자가 등장한 거지. 아, 좋은 날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예뻐서. 왜곡된 기억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전생의 100년과 제이 그리고 상혁이 삼각관계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죠. 야, 밥 먹자. 뭐 그 청국장 대필까? 천사랑 청국장 안 어울려. 난 슬프도록 아름다운 전생을 알았으니 이슬을 따야겠어. 불족발 맞지? 콜. 술에 취한 100년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생겼다! 슈퍼비 씨가 엊그제 밤에 날 안았어. 슈퍼맨이 사귀재?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그거지. 연애 고수인 룸메는 100년이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하고 그날 밤에 연락 왔어? 아니 어젯밤은? 안 왔어. 오늘은? 있을걸? 오늘도 안 왔어. 같은 시각 잊었나 본데 그 수의사 마음 커지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가진 거 그거 한 방이면 돼. 상혁 또한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왜 연락이 없어요? 다음날 상혁은 일부러 100년의 연락을 무시하고 여친이 있든가 유부남이든가 아니 100% 와이프랑 있는 거라니까. 불안해진 100년은 경찰서까지 찾아옵니다. 너 보러 왔어요, 여기. 살아 계셨네요. 유부남이에요? 예? 그런데 연애가 처음인 100년은 폭주하려는 그거 하지 마. 딱 멈춰. 썸 탈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고 마는데 그럼 우리 무슨 사이예요? 다짜고짜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럼 남자는 숨어.
와라 꽉 힘껏 안으셨잖아요. 안 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같은 시각 의문의 퀵을 받은 제이. 바로 29년 전 찍힌 경찰 상혁의 사진들이었죠. 뭐야 이 자식. 그 길로 제이는 상혁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경찰과 함께 귀가해야겠네요. 가요 우리. 나 경찰차 판타지 있는데. 아우 기대돼. 기대? 하지만 제이는 질투 유발 작전으로 인해 상혁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거리를 두는데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이용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아직 마음 주지 마요. 일단 아껴둬요. 잘 자요, 500년 씨. 이후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밀당을 마지막으로 그러다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되는 거야. 그냥 영영. 룸메가 하지 말라는 짓을 전부 골라해버린 백년. 우리 제발 이런 남자 만나지 말자. 응?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떡해요. 아휴. 중증의 상사병을 앓는 백년에게 제이가 찾아오고 그거 마시면 살에 걸려야 되는데. 네? 백년은 제이 또한 불행 체질에서 예외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진짜 운명인가 우리? 그런데 이 모습을 상혁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소맥? 소맥. 상혁은 두 사람을 이어주려 하지만 이미 백년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진 뒤였죠. 어이 슈퍼맨 씨, 지금 당장 주소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어쩌나 범인이 보고 있으려나? 다음 날 자기 방에서 깨어난 백년. 속쓰려. 언니 해장국 좀. 백년은 문득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고 실은 천사예요. 500년 씨. 이게 바로 천사가 아는 했어. 이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필코 알아내리라 마음먹습니다. 한편 상혁은 불륜으로 파탄난 가정을 보게 되는데 사랑해달라고 쪼르지만 말고 관리를 좀 하세요. 상혁은 큐피드의 저격총으로 부부를 도와주려 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나 여기 아팠어요. 여기 있어요. 돌았어? 꼼짝마. 그런데 하필 제이에게 이 모습을 딱 들키고 말죠. 너 정체가 뭐야? 같은 시각 백년은 최면요법으로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만 되살아난 건 29년 전 사망한 정화의 기억이었는데요. 대체 왜 보인 거야? 이곳이. 그로 인해 백년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상혁 또한 백년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멈춘 시간의 틈을 넘어게요. 그댈 만나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떨어진 꽃잎을 검지에 올리고 셋만 버텨. 셋. 잡았다. 내 염분. 오늘 보신 작품은 내 남자는 큐피드 8화까지의 내용인데요. 자신이 쏜 화살에 맞아 인간과 사랑에 빠진 큐피드가 지상에 유배된 지 500년 만에 환생한 사랑과 재회하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와 별그대, 푸른바다의 전설 등 유명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내에 서비스하지 않은 OTT 아마존 프라임에 런칭되었는데요. 배우들의 흥행 파워 또한 만만치 않은 점을 들어볼 때 만약 국내 편성포에 들어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판타지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팬이라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